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그 규모가 30조 원 안팎이 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 좀 시급하게 그 추경이 좀 활용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고 김문수 후보도 한 30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규모는 지금 나오는 건 20조 플러스 알파다. 왜냐하면 지금 투입될 게 한 30조 내외로 지금 투입이 필요한데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한 20조 플러스 알파로 되고 있고, 지금 들어가야 될 게 되게 많죠. 근데 우선순위가 필요하니까 지금은 이제 민생 지원이 최우선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자의 매출을 중심으로 해서 중산층 서민이 좀 도움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가 작년에 우리 예상했던 위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올해 예산은 작년에 편성된 건데 이러한 위기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위기 등 예컨대 통상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말 해가지고 인공지능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대선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많은 경제에 대한 열망이 지금 발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 보면은 그런 거 좀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돼서 추경이 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짚어주신 민생 지원의 일환으로 지역화폐가 좀 중요한 정책으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고강도 소비 진작책도 논의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지역 화폐라 그러니까 되게 약간 좀 어마무시하게 들리긴 하는데 사실은 화폐는 아니고 이제 소비 쿠폰입니다. 소비 쿠폰이고 지금도 이제 소비 쿠폰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산물 대전이라든가 아니면 온누리 상품권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소비 쿠폰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확장된 버전이다. 그리고 그거는 다만 이제 지역에 좀 한정돼가지고 그렇게 지출하는 거니까 너무 이상하게 볼 건 아니고, 선진국들도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은 현금성 지원들을 많이 합니다. 미국도 많이 하고 일본도 최근에 많이 한다 그러고 이제 싱가포르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볼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경제가 얼어붙은 거는 경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불법 계엄이나 이런 사태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얼어붙어 있는 상황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녹일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소비 바우처, 소비 쿠폰을 통해 가지고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소비 쿠폰 형식의 지역 화폐가 실제로 민생 경제 살리기에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이제 재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푼 만큼 효과가 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작게 풀면은 사실은 엄발의 오줌 누기라는 표현도 있듯이 그렇게 큰 효과는 없지만은 그래도 단시간 내에 대규모로 풀면은 이제 효과는 나는데, 다만 이제 요 지역 화폐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부를 때는 이전 지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자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먹을 수는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가게에 돈을 주고 가게가 이제 소비에 나서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게 상황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가게는 돈을 잘 쓰기도 하지만은 어떤 가게는 일부 좀 남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준 만큼 효과 나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금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지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진통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화폐는 불가피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화폐를 두고도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방향의 지원 방식이 좀 적합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현 정부는 어떤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도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전 국민을 상대로 주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계시고, 이제 그 기재부 필요에 포함해서 이제 관료들은 이제 좀 선별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대규모로 넣었을 때는 예컨대 25분을 전 국민에 줬을 때는 뭐 한 13조, 14조 정도의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효과를 분명히 낼 수는 있죠. 다만 그게 지금 뭐 세수가 많아가지고 바로 조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뭔가 돈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미래 세대 부담이 갈 수가 있으니까 뭐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제 이런 관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딘가를 가면 좋은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뭐 복지나 뭐 보훈이나 뭐 장애나 이렇게 좀 국가의 도움 받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전부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할인율을 조금 국고를 통해 가지고 좀 올려줘가지고 사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짚어주신 것처럼 재원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감당하기 조금 힘든 상황이어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건데 이번 추경 우리 경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추경이 되면은 그만큼 이제 경제가 이제 활성화가 되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재원을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올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한 200조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대환 발행이고 일부는 이제 순중이기 때문에 뭐 순중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채권 시장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조달한 돈을 좀 잘 써야 되는데. 요런 종합적인 성적이 사실 주가로 사실 반영이 돼요. 네. 그래서 채권을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국가가 뭐 신인도가 좀 낮아지는 측면하고 소비가 활성화돼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한 것들이 이제 주가로 반영이 되는데 지금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경제가 어려웠을 때 한국에 투자를 해놓으면은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자산의 가치를 지켜주는구나 하면서 지금 투자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좀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맞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한 40% 후반 정도 돼요. 이거는 이제 선진국 기준으로 봤을 때나 뭐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아직도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해 보면은 좀 국민들이 어려울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부채를 좀 지면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민생 경제 회복에도 굉장히 힘을 쏟고 있지만 또 못지않게 강조하고 있는 게 노동 환경 개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관련해서 대통령의 공약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우리가 다 국민이면서 노동자이기 때문에 네. 예, 노동 환경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는 국민으로서 사실 환영할 바고 또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노동 집약적으로 투입 중심으로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네. 아무래도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노동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또 많이 쉬어야지 또 좋은 생각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뭐 방향이 맞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뭐 주 4.5일제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조금 안전한 노동 일하는 환경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과로사 사고 예방하고 노동 시간 단축하는 뭐 이런 방향으로 지금 공약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이 뭐 단기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빠르게 시행되면은 상당히 뭐 기업 부분에서도 이제 부담이 가니까 그럼 노동 수요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멀쩡하게 일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없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고려해서 속도 조절을 하되 그 방향으로는 나가줘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생산성이 조금 저하하는 게 큰 문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좀 안전하고 그다음에 좀 창의적인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